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 않고 유독 피곤하고 지푸듯하고 밥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어느 순간부터 소변이 보러 자주 가시게 되지 않으셨나요? 혹시 이런 증상들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 거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췌장이 모르는 사이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면서도 가장 쉽게 지치는 장기, 췌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관리하실 때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세요. 물론 혈당 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혈당을 조절하는 주인공인 췌장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연비만 걱정하면서 정작 엔진 관리는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 중에 췌장을 살리는 음식이 있고 반대로 췌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드시면서도 정작 췌장에는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동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췌장 기능을 강화하고 당뇨병 관리에 확실한 도움이 되는 음식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 아닙니다. 값비싼 수입 식재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지나쳤던 바로 그 음식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8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놀라실 겁니다. 2단계, 실제 시니어 사례 등장.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분의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살 박복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복자 어르신은 5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이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식단 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흰 쌀밥을 줄이고 단 것도 끊으시고 약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혈당은 잡히는 것 같은데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밥 먹고 나면 꼭 한숨 자야 하고 오후 서너 시쯤 되면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멍해요. 어르신은 이게 다 나이 탓이려니 하셨습니다. 70이 넘었으니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오랜 친구를 만나셨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그 친구는 피부도 좋고 걸음걸이도 가뿐해 보였습니다. 똑같이 당뇨가 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복자야, 나는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췌장을 살리는 음식을 꾸준히 먹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약은 혈당을 내려주지만 췌장을 회복시켜주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 박복자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은 5년 동안 혈당 수치만 쫓아다녔지 정작 혈당을 만들어내는 췌장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약은 꼬박꼬박 드시는데 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지, 왜 예전 같은 활력이 없는지 의아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3단계, 문제의 근본 원인 설명. 그렇다면 왜 약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왜 췌장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췌장이 하는 일을 아셔야 합니다. 췌장은 우리 몸의 숨은 일꾼입니다. 위장 뒤쪽에 숨어있는 길쭉한 장기인데 크기는 대략 어른 손바닥 정도입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는 일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소화를 돕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내보내서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죠.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물질입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아무리 포도당이 많아도 세포는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혈당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쉴 틈 없이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치 24시간 풀가동하는 공장처럼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췌장도 체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혹사당한 췌장은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지쳐가고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들이 하나둘 죽어갑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드려 볼까요?
췌장을 오래된 세탁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매일 빨래를 돌린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 세탁기가 고장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탁기를 고치는 것이고, 하나는 세탁 횟수를 줄여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당뇨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당뇨약은 혈당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지쳐버린 췌장 자체를 회복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세탁기로 비유하면 빨래양을 줄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장난 부품을 고쳐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췌장을 직접 회복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다행히 우리 몸에는 놀라운 회복력이 있습니다.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전이라면 올바른 영양분을 공급하고 부담을 줄여주면 췌장의 기능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음식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음식은 췌장에 부담을 주고, 어떤 음식은 췌장을 창을 쉬게 하면서 동시에 회복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지금부터 그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4단계, 해결책 단계별 공개, 췌장을 살리는 음식 8가지. 첫 번째 음식, 양배추. 첫 번째로 알려드릴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왜 췌장에 좋을까요?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요. 쉽게 말해서 인슐린 공장의 경비원 같은 역할입니다. 외부의 유해 물질이 췌장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U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췌장 점막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췌장과 위장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같은 소화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 성분이 파괴됩니다. 아침에 양배추 2~3장을 깨끗이 씻어서 쌈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시장에서 양배추를 고르실 때는 잎이 단단하고 묵직한 것을 고르십시오. 속이 꽉 찬 양배추가 영양분도 더 많습니다. 가격도 한 통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부담 없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비슷한 설포라판 성분이 들어있는데 놀랍게도 브로콜리에는 양배추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브로콜리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크롬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인슐린이 많아도 크롬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마치 열쇠가 있어도 기름칠이 안 되어 있으면 자물쇠가 잘 안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오래 삶으면 영양분의 절반 이상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쪄주시면 아삭한 식감도 살리고 영양분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브로콜리 한 줌, 대략 50g에서 100g 정도를 드시면 충분합니다. 매일 드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이틀에 한 번씩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 여주. 세 번째 음식은 여주입니다. 오이처럼 생겼는데 울퉁불퉁하고 쓴맛이 나는 채소, 아시지요? 여주는 동남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어 온 식품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여주가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주에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성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여주에는 폴리펩타이드 P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 성분 역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여주의 쓴맛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주를 얇게 썰어서 소금에 10분 정도 절이면 쓴맛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는 여주를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린 여주 서너 조각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하루에 2~3잔 드시면 됩니다. 요즘은 동네 시장에서도 여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국산 여주가 많이 나옵니다. 한 개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 음식, 시금치. 네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마그네슘이 왜 중요하냐면 마그네슘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란 우리 몸이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말합니다. 민감성이 낮으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고
결국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마그네슘이 보충되면서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되니까 췌장이 쉴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또한 알파리포산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마십시오.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치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대략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 고등어. 다섯 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과 염증이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당뇨병은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염증은 췌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은 이런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또한 오메가3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를 드실 때는 구이보다 조림을 권해드립니다. 고온에서 굽게 되면 오메가3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어 조림은 무와 함께 조리하시면 비린내도 잡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한 토막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동네 시장에서 제철 고등어를 사시면 한 마리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 마늘. 첫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마늘이 췌장 건강에 아주 좋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마늘을 썰거나 다지면 톡 쏘는 냄새가 나는데 그게 바로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췌자장의 베타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쉽게 말해서 세포가 녹쓰는 것입니다. 마늘은 이런 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마늘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늘을 드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생마늘을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익혀서 드시거나 꿀에 재운 마늘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마늘 두세 쪽이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음식, 호두. 일곱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췌장에도 아주 좋습니다.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앞서 시금치를 설명할 때 마그네슘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준다고 말씀드렸지요?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호두는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식사 전이나 식사와 함께 호두를 드시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췌장도 여유 있게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호두를 드실 때는 하루에 서너 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주의하십시오. 또한 호두는 볶지 않은 생호두가 더 좋습니다. 볶는 과정에서 좋은 지방이 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깐 호두는 100g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입니다. 여덟 번째 음식, 계피. 마지막 여덟 번째 음식은 계피입니다. 계피가 췌장에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놀라십니다. 계피는 주로 향신료로 쓰이니까요. 하지만 계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온 식품입니다. 계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폴리페놀은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계피의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계피는 위장에서 음식물의 배출 속도를 늦춰줍니다.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이 급하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계피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이나 음료에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유나 두유에 계피가루 4분의 1티스푼 정도를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또는 밥을 지을 때 계피 조각을 한두 개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피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계피 중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쿠마린은 많이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론 계피라고 불리는 스리랑카산 계피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동네 시장의 약재상이나 건강식품 가게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5단계 주의사항 및 피해야 할 음식. 지금까지 췌장에 좋은 음식 8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반대로 췌장에 해로운 음식을 계속 드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발짝 전진하고 두 발짝 후퇴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췌장을 지치게 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탕과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은 섭취하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러면 췌장은 비상사태가 된 것처럼 인슐린을 쏟아내야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빨리 지칩니다. 특히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더 해롭습니다. 시중에 파는 음료수, 요구르트, 빵류에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흰쌀밥과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흰쌀밥이밥이나 흰 밀가루빵, 라면 같은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서 빠르게 소화됩니다. 빠르게 소화된다는 것은 혈당이 빠르게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역시 췌장에 부담이 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라면은 가급적 줄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튀긴 음식입니다. 튀김, 돈가스, 치킨 같은 음식은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기름진 음식은 췌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췌장은 기름을 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소화효소를 분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분비와 소화효소 분비를 동시에 많이 해야 하니 췌장 입장에서는 이중노동입니다. 넷째, 술입니다. 술은 췌장의 적입니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췌장에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독성 물질은 췌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장기간 음주는 만성 췌장염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술을 끊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 실천 방법. 내일부터 시작하는 하루 루틴.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루 루틴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여기에 계피가루를 4분의 1티스푼 정도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시금치 나물, 그리고 양배추쌈 2~3장을 드십시오. 점심에는 고등어 조림이나 생선구이를 반찬으로 드십시오. 일주일에 2~3번 정도 생선을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생선을 못 드시는 날에는 두부나 달걀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호두 서너 알을 드십시오. 호두가 없으면 아몬드나 잣 같은 다른 견과류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드셔야 합니다. 저녁에는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드십시오.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때 마늘도 빠지지 않게 챙겨 드십시오. 여주차는 식사 사이사이에 드시면 좋습니다. 말린 여주 서너 조각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하루에 2~3잔 정도 드십시오. 처음에 쓴맛이 부담스러우시면 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췌장에 좋은 음식들을 드시게 됩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낮춰주지만 지쳐버린 췌장을 회복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과 함께 췌장을 살리는 음식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8가지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배추이고 인슐린을 만들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크롬이 풍부합니다. 세 번째, 여주입니다. 식물성 인슐린이라 불리는 카란틴 성분이 들어있고. 네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금치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다섯 번째, 싱싱한 고등어입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가 풍부하지요. 여섯 번째, 마늘 좋지요. 췌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일곱 번째, 견과류 중에 호두이고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여덟 번째, 계피입니다. 인슐린의 작용을 돕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이 8가지 음식은 모두 동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복자 어르신 기억하시죠? 어르신은 친구의 조언을 듣고 나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지셨습니다. 식후 졸음도 많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오후에 머리가 멍했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만 먹을 때는 혈당 수치는 잡히는데 몸은 점점 지쳐갔어요. 그런데 음식을 바꾸고 나서는 몸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혈당도 더 안정적이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양배추 두세 장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